오늘이 이제 6월 7일이죠. 네, 6월 7일 월요일 저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뭐 지수는 좀 의미있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제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조금이긴 하지만 뭐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갱신하면서 끝났고요. 뭐 큰 급등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그냥 무난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상승 나오긴 했는데, 지수 얘기보다는 이제 요즘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이제 대선주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지수 얘기는 뭐 짧게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대선주 공략법 중에서 오늘은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그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 분석 있죠. 그래서 그 대선주 공략할 때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실전 매매 뭐 사례들을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상식적인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딘가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조금 배워서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또는 알고 있었던 그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 방에서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네, 이제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네. 오늘 지수는 뭐 이제 크게 얘기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잠깐은 볼게요. 네. 아까 이제 장 끝나고 나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신고가를 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기는 냈습니다만 그냥 좀 무난합니다.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욕이죠.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그 올라왔던 그 자리를 다시 살짝 올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냥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지수가 오르긴 오르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이슈, 그 다음에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그죠? 네. 이런 우려들 때문에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던졌죠. 그죠? 네. 근데 그때가 거래량이 가장 없을 때였죠. 이게 바닥이었고, 단기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좋아지면서 즉 심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주가가 살짝 올라간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수가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뭐 아니면 이제 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수많은 개인들, 인내심이 별로 이제 없는 그런 개인들이 많이 털렸습니다. 제가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전문가만 1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건데요. 개인들이 그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내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큰 장이 한번 서기 전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큰 장이라는 거는 이제 개별주, 테마주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이제 화려한 개별주 장세, 뭐 요런 게 열릴 때 있죠. 그때 테마주 장세, 대선주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이제 큰 급등이 나오기 전에 꼭 텁니다. 터는데 어떤 식으로 터냐면, 자, 지수 얘기는 끝났어요. 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개인들을 털어요. 준비된 상태에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쭉 급등하기 전에 바닥을 한번 또 만들거든요. 근데 진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여기서 바닥을 한 번 더 만드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바닥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얘기 한번 했었죠. 네. 막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있죠. 그때처럼 막 이렇게 막 급락하는 이런 바닥도 있겠지만, 그죠? 네. 이거보다는 공중에서,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살짝 눌러준 다음에 요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일 거야 아마.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바닥입니다. 이런 바닥이 아니고, 비관론자들은 이제 자꾸 급락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바닥 찍을 때까지 기다려라, 주식을 사면 안 된다,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어떻게 해요? 들었다가 누를 때, 그때 털리지 마시고 빨리 매집을 하셔라. 그리고 손해보이는 종목 중에 정말 헤어지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죠? 네, 그 원수 같은,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좌에 한두 개씩 있으시죠, 그죠? 네, 말썽꾸러기들.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교체하셔라 그랬잖아요. 좋은 기회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도 눌리고, 좋은 종목이 뭐예요? 세력이 매집을 잔뜩 해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급등 나올 종목이겠죠, 그죠? 네, 그런 좋은 종목도 눌렸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썽꾸러기도 눌렸고, 그죠? 그럼 뭐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데, 요번이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를 뭐 끝냈지만 여기에 살짝 누를 때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털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풍성했던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여기까지. 그게 뭐예요? 심리가 완전히 그냥 거의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거죠, 심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거래가 되다가 그게 절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개인들이 비관론에 휩싸였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주식을 던지고 비관론 또는 이제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늘 강조드리지만 인간지표입니다. 네. 그 인간지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주가 급등락?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거래량을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네. 여러가지 좋은 지표들도 많이 있지만 최고는 인간지표고, 그거를 가장 쉽게 대변해 주는 게 거래량입니다. HTS나 뭐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시는 MTS, 아니면 뭐 네이버 포털에서 보는 차트들 있죠? 거기에 왜 꼭 이 거래량이 있을까요? 꼭 있죠. 그렇죠? 뭐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중요한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맨날 여기만 보세요. 항상 궁금한 건 이거죠.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지수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종목은요? 똑같잖아요.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네. 맨날 이런 것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실력이 절대로 안 늘고요. 실력이 안 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도 꾸준하게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큰 장에 쓰기 전에 개인들을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들었다가 꾹 누르면서.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이해되셨죠? 네. 들었다가 꾹 누르면서 했는데 이 한 달을 못 견딘 거예요. 네. 이 한 달을 못 견뎠는데, 예, 1번 좀 찍어주세요. 네. 유튜브 쪽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이 유튜브가 꼭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네. 네네. 자.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때 개인들이 많이 털렸어요. 이 개인들이 왜 털렸느냐? 자, 잘 보세요.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대선주 재료 분석에 대해서 얘기할 거죠? 네. 쭉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희 방이 이제, 저희 방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4월달 4월달하고 5월달에 대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이제 이재명 시테마주도 많이 갔었고, 특히 윤석열 시테마주들도 많이 갔었죠.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정책주들도 막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대선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어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그죠? 네,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 관심 가졌던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살짝 눌러줄 때 털렸어요. 그분들은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더 많이 보셨겠죠? 코스닥은 어떻게 해놨어요? 완전히 눌러버렸죠. 그냥 확 눌러놨어요. 이렇게 눌러놓다 보니까 개인 투자 그분들이 이제 뭐예요? 못 견디고 대선 테마주 공략하는 걸 포기했어요. 요거 눌렀다고. 네. 그 종목들이 아직도 바닥에 세력이 매집을 해놨는데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셔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네. 네,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분들이 왜 털렸을까요? 뭐 대선주를, 그죠? 대선 정책주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 여기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도 있겠고, 아니 이렇게 바닥에서 사신 분도 있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털렸습니다. 왜 털렸을까요? 주식은요, 그거 아세요? 누군가가 강제로 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맞죠? 뭐 저는 전문가지만 저뿐만 아니라 뭐 증권회사 직원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이제 그 주식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본인이 좋은 거 사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본인이 원해서 그거를 선택하시고 나서는 왜 이거를 잠깐 새에 버렸을까요? 아까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그렇게 급락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버렸냐 이거예요. 왜요? 네. 본인이 매수한 종목에 신뢰가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고르셨을 텐데. 그쵸? 네.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정말 노력해서 찾았다기보다 인터넷 검색 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예요? 기동량으로 사시는 종목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털려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열심히 종목을 발굴하고 또 뭐예요? 그 재료를 분석을 했다면 절대로 안 털렸겠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요, 세력이 나갈 때까지 들고 있으면 돼요. 쉬워요. 세력 매집주 원하시죠?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게 확인됐으면요,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요? 그분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 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주가를 그 주식을 매집하고 올리는 사람은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올려줘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실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세력 매집주는요,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매집을 여러분들이 세력이 매집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왜 사세요? 그냥 누가 추천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시진 않잖아요. 최소한 확인을 하시잖아요. 뭘 확인하시나요? 뭐 대형주나 이런 것들 사실 때는 이제 그 기업의 전망, 성장성, 실적, 뭐 재무, 제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죠. 그죠? 뭐 CEO의 이제 그 기업가 정신 이런 거를 이제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참 잘하시는 건데, 네. 개별주나 특히 테마주 매수하실 때는 뭘 보고 매수하시죠? 재료죠. 이게 누구누구 테마주다, 무슨 테마주다, 무슨 수혜주다, 뭐 이래서 매수하시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개별주 중에서 이제 실적 말고,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거 말고요, 테마주 쪽으로 이제 매집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5G 관련주다. 그러면 5G 관련주는 테마주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테마주예요. 아주 큰 테마주죠. 테마라고 해도 되고 하나의 업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죠? 큰 테마주인 거예요. 네. 반도체는요. 반도체도 뭐 그렇게 우기면 그것도 테마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잠깐 이제 그 흥행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그 가는 이제 하나의 업종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때 네. 테마 형성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5년마다 돌아오는 게 대선주고, 그죠? 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뭐예요? 뭐 지방선거 아니면 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죠. 뭐 그런 테마주들도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있죠? 뭐예요? 계절수혜주.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여름 되기 전에 뭐가 많이 갔어요? 선풍기 테마주, 에어컨 테마주, 황사 올 때 되면은 뭐 마스크 테마주, 뭐 그런 것도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이제 독감 관련주들. 그쵸? 네. 아니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테마주들도 있죠. 방산주,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있는데, 테마주를 공략을 특히 대선주에서 이 대선주를 잘하는 방법은 재료를 잘 아셔야 돼요. 재료 분석을.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실 때 이게 무슨 테마주다라고 최소한 알고 사시죠.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테마주가 많이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테마주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매수하시는 거잖아요. 뭐 대선 테마주 중에 난 이재명 씨 테마주가 많이 갈 것 같다. 그럼 이재명 씨 테마주를 사시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인맥주를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주를 사실 수도 있고요. 윤석열 씨 쪽이 좋게 생각이 드시면 뭐 그쪽 관련된 종목을 사시겠죠. 그쵸?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이제 많이 의존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뽑으시는데 여기에서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오늘의. 네.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테마주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한 종목을 찾았어요. A라는 종목을 찾았는데 윤석열 테마주로 검색해서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 A라는 종목의 재료, 테마로서의 재료가 윤석열 딱 하나만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옷에 비유하거든요. 옷. 네.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이 사람이라고 하면요, 옷이 옛날에는 한 벌이었어요. 단벌 신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는 대선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 딱 이제 탄생을 하면 그 테마주는 탄생부터 나중에 이제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옷이 한 벌이었어요. 문재인 테마주였으면 끝까지 문재인, 박근혜 테마주였으면 끝까지 박근혜 테마주로 끝났어요. 중간에 배신을 한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갔어요. 네. 진짜 고지식할 정도로 앞만 보고 갔어요. 네. 절대 옷을 안 바꿔 입었어요. 가끔씩 이제 바꿔 입는 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나중에 그 종목은 이것저것도 안 되고 되게 힘들게 갔어요. 배신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뭐 배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요즘엔 옷이 한 벌이 아니라 두 벌, 세 벌, 네 벌, 어떤 거는 한 7벌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재료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종목이 윤석열 테마주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대선주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윤석열 테마주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서 5G 관련주다. 그럴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윤석열 테마주도 됐다가 이재명 테마주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되게 많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 지금은 막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검색으로 이제 종목 재료를 확인하시고 주식을 사시죠. 여러분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느냐? 못 벌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안 맞아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낮에 라이브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뭔 얘기하겠어요. 예, 재료 얘기해드리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 차트를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써니전자라는 종목 다 아시죠? 써니전자. 써니전자가 누구 테마주예요? 한번 쳐보세요. 아시는 분들. 여기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써니전자가 누구 테마, 무슨 테마주죠? 네, 다 아시죠? 네. 예, 프레스트님 어서오세요. 그쵸? 네. 바로 나오죠, 그죠? 네, 맞아요. 써니전자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정확히 9년 전에 이게 이 종목이 한 300원대였거든요. 294원으로 써있죠? 대충 300원이었어요. 300원짜리가 만원을 갑니다. 출세했죠. 그렇죠? 네. 보여드릴까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거의 이제 부도 차트였는데요. 네. 보시면 누가 보면은 이제 부도 났는 줄 알겠어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시겠어요, 이런 거? 부도 난 것처럼, 그죠? 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랩이라고 하시죠? 옛날 안철수 연구소. 이렇게 고점을 찍고 딱 떨어질 때가 되니까 갑자기 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들었다 놨다 으쌰으쌰 하더니 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여기가 1월달인데요. 2월달부터 갔을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만원 갑니다. 예, 30배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대단했죠, 그죠? 예, 그 써니전자는 지금도 안철수 테마주예요. 지금도 10년 세월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안철수 테마주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이세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큼가요? 이만큼 같죠? 그 다음엔요. 마디기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이만큼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엔요. 요만큼 가죠? 그 다음에는요. 요만큼 가죠?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갈수록 작아지죠.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만 봐도. 가면 갈수록 약세죠? 그죠? 유전학 같은 거 혹시 배워보신 분들 계시죠? 유전학. 네. 아마 유전학을 안 배우셔도 기본적인 거니까 아실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옛날에 그 생물학 시간에 근친교배라고 하나요? 그런 거 보면 왜 자가약세라고 하죠? 네. 자가교배하면 자꾸 약세를 나타낸다고. 그 생물학 시간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프리스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 가면 갈수록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신용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이게 써니전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차트 보실 거면 절대로 휴대폰으로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7번 찍어보세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죠? 낮에 라이브 방송할 때 뭐 하냐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네. 보이시죠 이제? 신용은 늘어나고 네. 종목 파동은 자꾸 날이 갈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옷이 한 벌인 대표적인 테마주가 써니전자입니다. 이거는 다른 걸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옛날에 이 당시에 써니전자보다 써니전자 다음으로 진짜 많이 간 테마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네. 노루페인트입니다. 아시죠? 네. 노루페인트. 네. 이 당시에 노루페인트를 보면요. 보세요. 여기 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여기 뭐였냐면 이 당시 안철수 씨 테마주였어요. 그때 볼게요. 네. 그때 시원하게 갔어요. 안철수 테마주 후발주로 해가지고요. 3,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한 4개월 만에 9,000원까지 갔습니다. 몇 배예요? 예, 3배 갔어요. 그냥 대충 들고 있어도 수익 이렇게 났었어요. 잘 갔어요. 노루페인트죠? 그러면 써니전자처럼 똑같이 지금까지도 안철수 테마주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죠, 그죠? 네, 당선됐죠? 안철수 씨는 여기서부터 미국으로 떠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올라갑니다. 왜 갔을까요? 페인트였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했던 게 뭐예요? 리모델링.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파트나 뭐 하여튼 뭐 리모델링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페인트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정부정책 수혜주가 된 거죠. 박근혜 정부 정부정책 수혜주 건자재 주로 들어가서 이게 실적으로 해서 갑니다. 정부정책 수혜주였습니다. 중간에 바뀌었죠. 뭘로요? 정부정책주로. 이거는 누구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권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급등했어요. 최근에 뭘로 급등했죠? 윤석열 부인 관련 주로. 재료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자꾸 바뀌죠? 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노루페인트가 많이 갔었거든요. 대선주가 됐을 때. 그때 조광페인트도 많이 갔어요. 둘이. 근데 이제 노루페인트가 그때 갈 때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노루페인트 우선주는 2012년도에 요거밖에 못 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만큼 갔죠. 몇 배 갔냐면 저희 회원들 수익률표를 보면 되는데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이게 거의 500% 그러니까 6배 정도 급등합니다. 보시면 이게 4월 5일날 단톡방에서 나온 건데 윤석열 테마주로 추천했잖아요. 이만큼 갔어요. 이게 13,000원대에 추천해가지고 나중에 8만원까지 갑니다. 실제로 수익이 이만큼 났었고 그 회원들이 매매일지도 올려주고 막 그러셨어요. 490%씩 났죠. 윤석열 테마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본주가 갔는데 요번엔 누가 가요? 우선주가 가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해 드릴까요? 또 있어요. 잠깐만요. 게이트 서머리 이따 보고 덕성 볼까요? 자, 지금부터 종목 얘기를 쭉 이제 빨리 해드릴 테니까 큰 틀을 빨리 보셔야 돼요. 덕성? 네. 덕성이 여기 보시면 그 유성열 테마주로 언제부터 급등했냐면 여기서부터 급등했거든요. 덕성으로 그때 더 많이 갔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급등했던 흔적이 있죠. 요거. 이게 뭐였는 줄 아세요? 네. 이낙연 테마주였어요. 확인해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재료 분석을 하는 딱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많이 달릴 수 있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아니 그 테마주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 아니냐, 그때 다른 이유로 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본인들이 알고 계신 거하고 좀 제가 말한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댓글을 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거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여러 개예요. 그거 알고 댓글을 만약에 이제 쓰고 싶으시면 그걸 참고해서 한번 쓰세요. 이낙연 테마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윤석열 씨로 바뀝니다. 처음에 누가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덕성이 많이 안 갔어요. 덕성우가 많이 갔죠. 덕성우가 이만큼 뽑을 때 덕성은 조금밖에 못 갔어요. 나중에 누가 많이 가요? 나중에는 덕성우가 아니라 덕성이 많이 갔죠. 여기 초반에 3월달 초반에 이게 먼저 달렸어요. 이렇게 보시죠. 여기 이낙연 주에서 바뀐 거고, 지난번에 카스 얘기해드린다 그랬었죠. 네, 카스가 잠깐만요. 재밌어요. 카스도 띄워놓고 얘기해드릴게요. 저희 방에서 매매한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이것도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건데 한 90%? 100% 가까이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차트랑 뒤에 있는 여기랑 요거 뒤에 있는 그림이랑 다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보이세요? 안 잘리고 두 개 다 보이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몇 분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예, 딸기홍차님도 어서오세요. 네.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서 급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작아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급등을 되게 세게 했어요. 2019년도에 쭉 올리면서 평상시에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오죠. 이때 왜 올라왔을까요? 예, 대선 테마주로 올라왔어요. 누구로요? 황교안 씨 관련주입니다. 처음에는 황교안 씨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2020년 초에도 왜 올라왔을까요? 예, 황교안 씨였어요. 이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그때 한번 급등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황교안 씨가 국회의원에서 떨어지셨죠. 그랬더니 카스가 갑자기 바꾸기 시작합니다. 뭘로요? 이재명 테마주로. 원래 카스가 황교안 씨 테마주였는데 그때는 상한가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재명 테마주로 바뀌더니 상한가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 종목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매매를 했었고 여기서도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자마자 상한가라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급등을 또 하죠. 여기서 뭘로 갔을까요? 네. 8월 달에 갔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8월 중순 그때 광복절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많아져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코로나 관련주로 갑니다. 코로나 공기살균기 출시 그래서 갔어요. 1월 달에는 왜 갔을까요? 1월 달에 토탈스포트 수하나 ENT 고점 찍었죠. 그 뭐예요? 이재명 테마주로 갔어요. 여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4월 달에 왜 갔을까요? 4월 달에 이재명 테마주 떨어지다가 반등 세게 나왔잖아요.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죠. 네. 후발주자급이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요번에 왜 갔을까요? 예. 갑자기 이재명 테마주라고 기사가 나오더니 뜬금없이 그러면서 쭉 올립니다. 세력은 재밌어요. 앞에서는 후발주자였는데 뒤에서는 혼자서 열심히 지금 뛰어났죠. 많이 올라갔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추천이 다 나갔던 거예요. 언제요? 4월 달에요. 사람들이 애니능률 뭐 웅진 사갖고 막 물리기 시작할 때
그런 거 사지 말라고 회원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이거 샀어요. 눌림목 여기서 사자마자 급등했다가 눌렀다 또 간 거예요. 수익 많이 났죠? 네.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애니능률 보실까요? 애니능률이 몰래 알고 계세요. 화평윤 씨 관련된 윤석열 씨 테마주를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런데 그전엔 뭐였을까요? 애니능률이 10년 전에는 영유아 복지 테마주였습니다. 영유아 복지. 저출산 대책 수혜주 중에서 영유아 복지. 그쪽 관련주를 10년 전에 많이 갔었고요. 그때 이름은 능률교육이었죠. 그리고 최근 1년 전에 뭘로 많이 갔어요? 코로나 온라인 교육 수혜주로 갔죠. 애니능률이 능률교육이 옛날 그 빨간 펜가 아닌가요? 맞죠? 네. 3월 4일날 여기 바닥에서 애니능률 우리 방에서 추천 나왔었어요. 윤석열 수혜주. 차트를 폭넓게 보시면 여기죠. 네. 아까 매수했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뭘로 갔어요? 거래가 터진 자리를 보시면 돼요. 거래가 터진 걸 보면 아, 테마주를 급등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을 딱 보면 아, 그때 재료가 나와서 테마주를 급등했었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80% 이상은 맞습니다. 90%까지도 맞을 때가 많습니다. 거의 맞는다는 얘기예요. 요 지점이겠죠? 뭐였겠어요? 이때 상한가라고 막 그랬어요. 코로나 막 심하게 터질 때. 코로나 관련주였는데 1년 만에 뭘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윤석열 테마주로 바뀌더니 날라버렸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더 해드릴까요? 종목 한 10개 이상 준비해놨는데 네. 좀 아직 시간 남았죠? 네, 좀 더 볼게요. 서린바이오 그때 또 보여드렸죠? 서린바이오가 이게 뭐였냐면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이제 아까 카스와 이제 거의 똑같은 이제 후발주자였어요. 여기 보시면 1월 6일날 상한가 나온 거 보이시죠? 이때 상한가가 왜 나왔을까요? 예, 이재명 테마주로 해서 상한가 나왔었어요. 물론 또 이 얘기하면 아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자, 뭐 1월 6일날 상한가 나왔는데 그때 고점 찍었던 게 수산INT 토탈스포트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올라간 종목이 1월달에 이 종목들이 고점이었어요. 토탈소프트, 그 다음에 동신건설. 이때 급등할 때. 그때가 물론 이제 서린바이오가 코로나 관련주도 됩니다. 근데 그때 1월달에 동신건설 같은 게 이제 급등할 때 그때 따라갔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가 1월 6일이죠. 네. 요 자리. 네. 근데 나중에 서린바이오가 뭘로 갔냐면 상한가 치면서 가죠. 5월달에. 이때는 이재명 테마주가 못 가고 막 금방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치고 나갑니다. 뭘로요? 재료를 바꿨어요. 세력이 뭘로 바꿨을까요? 모더나로 바꿨어요. 이게 지금 라이브 종목은 별로 노출을 안 시킵니다. 왜냐면 아직 물량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단톡방 위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라이브 쪽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이쪽은 이제 거의 다 판 거기 때문에 네.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4월 9일 날이죠. 뭘로 추천했어요? 서린바이오 이재명으로 추천했어요. 여기에서 바닥이죠. 뭘로 가요? 모더나로 갔어요. 대통령 미국 순방가스를 가면 이제 모더나 이제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네, 국내 위탁 생산할 수 있다. 그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테마 형성돼서 가버렸어요. 세력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서 그냥 급등해버린 거예요. 재료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회원들이 80에서 100% 이상 수익 났습니다. 추천가 대비.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도 이제 이게 그 저희 방에서도 추천 나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 디지털 조선 저기 홍종욱 씨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시죠? 맞죠? 네. 홍종욱 관련주 아닌가요? 이번에 윤석열 관련주로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그건 윤석열 테마주가 아니다. 이렇게 막 우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러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맞든 제가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슥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 디지털조선 언제 추천했냐면 대선주를 되게 이제 추천한 걸 이제 계속 쭉 보여드리죠. 3월 말쯤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 팔아버립니다. 윤석열 후발주자로 스윙으로 추천했어요. 수익은 한 50%. 매수 자리는 여기에서 다 팔아버렸겠죠. 팔고 없어요. 다 팔았어요. 디지털조선을 뭘로 추천해서 윤석열 관련주로 추천했어요. 이거 추천했을 때 신규원들한테 연락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전문가 맞으세요? 라고 어쩔 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이거 홍정욱 관련주인데 왜 헷갈리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네. 연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전 이해를 해요. 왜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거 홍정욱 관련주로 알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맞죠? 그죠? 네. 여기에서 홍정욱 관련주로 간 거 맞아요. 여기서도 홍정욱 관련주로 들썩인 거 맞고. 근데 여기는요. 홍정욱 관련주가 아니에요. 그때 홍정욱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KNN이죠. KNN이랑 비교해 드릴까요? KNN이 3월달에 뭐 했어요? 윤석열 관련주 급등하니까 그때 떨어졌었어요. 놀래가지고 떨어졌다가 회복됐다가 지금 좀 눌린 건데 그때부터 떨어졌었다고요. KNN이. 근데 그때 홍정욱 관련주 중에서 최소한 두 개가 갈아탑니다. 사실은 더 갈아탔지만 디지털조선이 뭐예요? 원래 홍정욱 관련주였는데 KN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올리더니 쏴버려요. 뭘로요? 윤석열 주래요. 그리고 성보학이라고 있어요. 성보학. 여기 잘 보시면 홍정욱 관련주들이 작년 7, 8월 달에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보이시죠? 작년 7, 8월인데 성보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윤석열 테마주로 알고 계시죠? 네. 3월 달에 윤석열 씨 테마주로 상한가 나온 종목이거든요. 네. 작년 8월 달에 왜 급등했을까요? 홍정욱 관련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은요. 세력이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벽산 이런 것들, 하츠, 동양물산 이런 것들이 홍정욱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요. 다른 재료로 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준석 관련주로 급등한 게 뭐죠? 삼보산업이죠. 삼보산업이 원래 테마가 뭐였을까요? 삼보산업이 원래 테마가 뭐였어요? 여기서 이게 급등했던 이유가 가덕도 신공항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제 추진하기로 하고 급락했죠. 그러면서 다시 돈이 들어오더니 들었다 놨더니 올렸죠. 뭘로요? 이준석 관련주. 세종시 아니에요. 러브포유님. 네. 러브포유님은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세종시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세종시 아니에요 이거는. 네. 가덕도로 갔잖아요. 네. 뭘로 바뀌어요? 이준석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아까 방금 보여드렸지만 다 매매했던 거예요. 네. 바뀐 거를 괜찮아요. 네. 바뀐 거를 딱 알고 추천하잖아요. 뭘로 추천했어요? 이준석으로 추천했어요. 5월 18일 날 일주일 뒤에 다 팔아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수익은 50% 저는. 네.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료가 바뀌죠, 그죠? 네. 실은 더 있는데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원래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안 끝나네요. 이거 말고 이제 SOC 관련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내일로 넘기도록 할게요. 특수건설, 한국선제, 뭐 KT 서브마린, 이화공영, 기타 등등등 이런 이제 SOC 관련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통된 재료 그쪽이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파트인데 이거는 내일 저녁에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뭐 파버나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더 있는데 이거 내일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제 자 뭐예요? 네, 재료들이 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요즘에 그 20대건 30대건 아니면 50대, 60대, 70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인터넷 검색으로 스마트폰 검색으로 종목을 뽑고 재료를 찾아서 종목을 매수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찾으시겠지만 네.
이 바뀐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중간에 바뀐 것도 모르고, 아까 써니전자처럼 이제 가면 갈수록 마디 길이가 자꾸 상승 파동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신용은 늘어나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걸 사시는 거예요. 옛날에 써니전자가 대장이었으니까 무조건 테마주는 대장주 해야 돼. 사실 그게 맞긴 맞았는데 옛날 대장주가 지금도 대장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주식 투자를 하니까 종목은 종목대로 못 찾고 찾기 힘들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옳게 못 내시는 거예요. 써니전자의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안철수 씨가 이제 오세훈 씨보다 이제 나을 거다 생각하고 사신 분들 많았거든요. 제가 제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그분들 다 큰 손해 보셨어요. 왜요? 오세훈 씨가 됐으니까. 근데 오세훈 씨가 안 됐어도 써니전자가 올라갈 거란 장담도 없었어요. 네. 그만큼 개인들이 옛날 생각하고 많이 샀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재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이렇게 바뀌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주식을 잘 공략해서 수익 내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네, 매수를 해야죠. 그 다음에 홀딩, 그리고 정확하게 팔고 나오면 되죠. 즉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들어갈 때 여러분들 뭘 보고 들어가요? 그 위에, 문 위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누구 아니면 무슨 테마주입니다. 그 재료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 잘 나오셔야죠. 근데 매수할 때 아까 그 뭐예요? 홍종욱 관련주로 사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성모학 같은 걸 볼게요. 네. 성모학을 디지털 조선을 보죠. 디지털 조선을 자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3월 초에요. 근데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씨가 사표를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홍정욱 씨는 이제 보수권 그 대선 잠재적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윤석열 씨가 등장한 거예요. 이분도 이제 보수 쪽, 그 야당 쪽이니까 홍정욱 씨하고는 경쟁자죠. 그러면 이제 그 홍정욱 씨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왜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그죠? 큰 이제 큰 사람이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그쪽 테마주가 막 급등하는 거예요. 윤석열 관련주가. 홍정욱 관련주 있는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던졌겠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KNN이 급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KNN이 항상 1등이었고 디지털 조선은 항상 2등이었는데 디지털 조선 갖고 있는 사람이 KNN 하락하는 거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빨리 팔아야 되겠죠?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팔고 나서 보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지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테마주래요. 뒷목 잡으시겠어요? 안 잡으시겠어요? 뒷목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재료로 가는지 알아야 팔든지 버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무슨 재료인지를 알아야 매수를 하는 거고, 매수한 다음에 정확하게 시장이 아무리 흔들고 투매를 해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세력이 안 나갔구나. 정확하게 알고 홀딩할 수 있겠죠. 모르면 불안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기다렸더니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서 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보학 볼까요? 성보학이 여기서 급등을 해요. 처음에 이게 쭉 급등을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터는 거예요. 왜요? KNN이 여기서 막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한테 이거 저 홍정태만 줘. 근데 갑자기 상승 나오니까 아이고 이게 웬 거냐. 그러면서 이제 본전에 딱 팔아버린 거예요. 팔고 났더니 그 다음에 상한가에 가요. 뭐지? 윤석열 테마주래요. 뒷목 안 잡으시겠어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끌려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누가 그랬어요? 저출산 관련주들 중국 관련된 재료 올라갔다가 한 대씩 맞았죠, 그죠? 네.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이제는 네, 헤어져야 될 시간이거든요. 네. 9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일 2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셨거나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네. 일단 마무리를 짓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죠. 네. 이해되셨죠? 결론이 뭐예요? 재료가 옷이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이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수하고 나서 홀딩하기도 힘들고 팔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목표가를 알려달라고요? 중간에 재료가 바뀌어서 올라가면 목표가도 바뀌는 거예요. 그쵸? 네, 지금은 매수할 때부터 목표가를 잡으시면 큰일 나요. 중간에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유명한 그 광고 카피 있었잖아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죠? 요즘엔 테마주의 변신은 무죄예요. 가다가 막 옷 갈아입고 막 그래요. 네. 우리 회원 중에 주식 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올라올 때마다 재료를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안다는 얘기예요. 이거 올라갈 때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차트 분석, 인터넷 검색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안 되죠. 재료가 바뀌어서 올라가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 분석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수익이 안 나시는 이유예요. 대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갑니다. 인맥주도 가요. 네. 인맥주 아직 최소한 한 파동에서 두 파동 남았거든요. 큰 파동. 네. 특히 윤석열 씨 쪽은 인맥주가 이제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두 번, 한 번에서 최소한 두 번 크게 남았어요. 종목마다 값이 다르겠지만 남았다니까. 인맥주도. 정책주는 시작도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좋은 기회를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기법 갖고 대응하시다가 다 수익들을 놓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지금은 혼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면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혼자서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이게? 네. 지금도 이제 열심히 50분 넘게 진짜 수한 번 거의 숨도 안 쉬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뭐라 그래요? 아, 시간이 부족하네요. 내일로 넘어가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대선주 재료 바뀌는 거 있죠? 아는 거 100분의 1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경험해 본 거 100분의 1도 얘기 안 했다니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자반 회원들도 수익 잘 나십니다. 근데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이 더 잘 나죠. 왜요? 종목은 똑같은데. 맨날 이런 설명을 하니까 실력이 느시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신뢰나 믿음도 더 강해지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테마주들 뭐 올라가는 거, 재료 이런 것들 난 좀 그런 걸 잘 알고 싶다. 2번 찍어보세요. 네. 그날 급등한 테마주들 재료를 좀 알고 싶다. 2번 찍어보세요. 네. 있으시죠? 네. 자, 그러신 분들은 여기 무소TV 있죠? 무소TV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인데 잠깐만요. 여기 저번에 한번 얘기해드렸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자, 요거 안내해드리고 마칠게요. 네. 자,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네. 네. 사진을 누르시고 네. 왼쪽에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를 누르시면 몇 개 하루에 한 5개씩 올려놓거든요. 뭐를 올려놓냐면 테마 시황이라고 있어요. 네. 오늘 건 아직 안 올려놨어요. 이따 올려놓을 거예요. 테마 시황을 누르시면 지난주 금요일 거 올라와 있으니까 매일 평일 매일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네. 누르시면 그다음에 무슨 테마주들이 쭉 올라왔는지 그래도 정리를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쭉 원전 관련주도 쭉 소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들어와서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보시고 네. 최소한 이 정도라도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저기 검색하지 마시고 인터넷 검색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중요한 것도 여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네이버에다가 쌍용차 무쏘 있죠? 예, 이거 치시면 돼요. 네. 예, 물수님, 네, 평균 보유 종목이랑 비중이요.
회원마다 비중을 다 다르게 합니다. 네,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분 투자 성향을 여쭤보고 그분한테 맞게 비용 조절하시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회원들마다 이제 매수하는 비중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투자 금액도 다 다르고요. 그분들 좋아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맞춰서 얘기합니다. 네. 물수님 답변 됐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고 뭐 그런 게 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바깥에 혼자 계시기가 힘드시죠? 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네, 재료나 이런 것들 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 홀딩, 매도가 힘드신 거예요. 맞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늘 밤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끝나고 또 황소장님 방송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